법회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데 보니까 반야심경을 합창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글 반야심경이 없어서 다 한문으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 뜻도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생소한 단어가 색적시공이 생소했어요. 그래서 색적시공이 그때도 화두였지. 안 풀리니까. 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색이 공이다 하는데 공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없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지. 공이란 말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있고 없고를 넘어선 것은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탕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탕에서 유도 있고 무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공은 의식이에요. 지금 보면 너무 간단하지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색적시 공할 때 공이 의식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깨닫고 의식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어요. 이 공부는 의식을 깨닫는데 그 깨달은 의식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어. 이 분별심이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떨어지는 게 의식으로 완성되는 게 이제 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무엇이 부활하는가? 의식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무엇이 죽는가? 분별심이 죽는가? 분별심이 떨어지고 의식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또 불교도 똑같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다. 인간의 공통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절에 다녀요. 불교도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좋아해. 예. 그리고 저는 특히 또 스페인 유학 시절에는 꽤 많은 젊은 시절에 스페인에는 국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때 스페인 가보니까 유학생들이 대부분 성당 다니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군에서는 또 있잖아요. 군대 시절에 어디가 좀 더 초코파이를 많이 주는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는 좀 열려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학교 때 또 친한 친구가 원불교 다녀가지고 또 거기도 따라서 그냥 뜰레뜰레. 원불교는 주로 탁구 치러 갔어요. 탁구. 아주 좋은 탁구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으니까. 예. 자, 그러면 조견 오온 개공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비추어 본다, 꿰뚫어 본다, 오온. 온은 경험, 그냥 인간의 5가지 경험. 이 모두 이때 공은 몽환 포형 줄여가지고 몽환이라고 할게요. 몽은 꿈이고 환은 영화. 우리 인생이 몽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란 것은 몽환이다. 죽으면서 당신의 임종계로 딱 몽을 남기고 죽은 또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죽으면서 임종계를 남겨주십시오 하고 제자가 부탁하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딱 쓴 글자가 꿈몽자. 이걸 쓰고 죽었다. 꿈몽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누구냐면 다쿠앙 스님이에요. 택암. 모택자의 암자. 택암. 일본 사람이니까 다쿠앙이 됐네. 네.
그분이 닭광 만들었어요. 그래서 닭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몽자 하나.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 몽. 들어옵니까? 비추어 보았다. 그랬더니 인간이 경험하는 이 5가지 경험의 뭉치가 되게 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꿈 같은 것이다를 비춰보고 도 일체 고액, 일체 고통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피아노로 갔다. 그 피아노는 어디인가? 꿈에서 깬 세계. 이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꿈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깨어나게 된다. 깨어난 세계는 무엇인가? 지금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보는 대상들도 사실은 다 지금 전 시간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면 모든 물체, 생각, 감정 모든 것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미립자고 그 미립자의 가장 기본 단위는 광자고 그러니까 광자로 만들어진 세계 그러니까 빛으로 만들어진 세계 이때 빛이 뭐냐면 의식이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의식 하나로 만들어진 세계고 그 의식 하나로 만들어진 세계에 대상들도 의식이고 보는 것도 의식이 이렇게 원맨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일체가 오직 의식 하나가 나타난 거다.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데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 말이나 그 밑에는 뭐예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맥락에서 이 말을 또 다시 풀어보면 지금 제일 위에 글자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글자는 저거는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지금 현상이라고 불렀지요. 일체 유의법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체 이걸 모양이라고 불렀어. 모양 가지지요. 생각도 모양이 있어요. 감정도 모양이 있어요. 욕망도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모양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대상으로 감각되는 거. 대상으로 감각되는 거. 그러니까 약견 만약에 본다면 모든 현상을 재상 그 모든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 비상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비상도 몽이에요. 약견, 재상, 몽환 비상 대신에 상이 없는 거 몽환 실제가 아닌 거 만약에 모든 현상을 볼 때 이 현상의 사물들이 철학 용어를 쓴다면 빛 자체는 존재라고 하고 이것이 그 존재가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난 것은 존재자라고 불러요. 이건 하여튼 하이데거 용어예요. 하이데거가 본질을 존재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현상을 존재자라고 불렀어요. 존재자는 일체지요. 많지요. 존재자는 많아. 존재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약견, 재상 모든 현상을 보는데 그것이 비상, 꿈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적견, 열애 이 한계 의식이 이렇게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이게 지금 열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법신 열애 그리고 에너지 상태는 보신 열애 그리고 입자화되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지각되는 것들은 화신 열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애다. 근데 이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게 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볼 때 모든 것이
열애로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계속 이 현상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봐라.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지금 뭐 그냥 상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의 경험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내가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 찰나뿐이다 이거예요. 모든 경험은 찰나뿐이다. 그래서 꿈 같다. 영화 같다.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다 찰나간이다. 모든 현상은 찰나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보이긴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것처럼 꿈 같고 영화 같다. 꿈이나 영화는 보이긴 보이는데 실체가 없지요. 맞아요? 지금 육안으로는 지금 현상을 보죠. 육안은 현상을 보지요. 맞아요? 여러분, 꿈의 현상은 어떤 눈으로 봐요? 꿈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볼까요? 아니면 꿈 전체가 이렇게 보일까요? 꿈 전체 보여요. 그러니까 꿈에 나오는 사람의 육안으로 꿈을 보는 게 아니야.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꿈도. 지금도 나는 육안으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의식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요. 의식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의식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상이 꿈이라는 걸 아는 것이, 자, 의식으로 깨달아서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라는 말도 돼요. 중요하네.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 강변의 언덕 같은 곳인데, 강변의 언덕에서 앉아서 보면 강물은 전부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물 속에서 나타났다가 지나가는 것들은 꿈 같고 영화 같다. 상황이 이해됐어요? 따라서 안 움직이는 자리에서,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생멸을 보는 것이 안목이다. 들어오나요? 불생불멸의 언덕에서 생멸하는 강물을 보는 것. 그러니까 언덕에서 강물을 볼 때 이것이 실상을 보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란 말이 있거든. 입장. 입이 설 입자고 장은 장소잖아요. 서 있는 자리.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이 불생불멸의 피안의 언덕에서 이 생멸의 차안을 보면 전부 다 흐르고 있어. 그게 지금 삼법인의 내용이에요. 언덕에서 보면 강물이 재행, 무상, 재법, 무아. 모든 존재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면 모든 존재자의 참나는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모든 존재자의 참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존재자가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노트가 실제로는 의식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입자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과학의 도움. 이게 전부 다 미립자예요. 노트가 이렇게 보이지만 미립자야. 그럼 이 미립자의 모습은 재행, 무상이고 재법, 무아예요. 근데 이것이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모르면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돼. 그러면 일체계고예요. 마음을 뺏기면 일체가 고통으로 변한다. 근데 마음을 안 뺏기면 언덕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열반 적정. 열반이란 말은 모든 욕망이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가라앉았다는 말을 열반이라고, 인도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열반이란 말, 니르바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적정,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욕망이 가라앉아서.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는가? 의식의 자리에 서면, 나의 입장을 의식에 두면. 자, 그러니까 수행에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와요. 모든 사람이 애써서 수행해요. 맞아요? 근데 그 수행을 잘해야 돼. 자, 여기서 지금 꿈 같고 영화 같다는 말을 나의 수행에 대입하면 내가 몸을 가지고 애쓰는 모든 것이 꿈 속의 일이에요? 꿈에서 깬 일이에요? 꿈 속의 일이죠. 맞아요? 수행의 포인트가 꿈을 깨도록 해야지. 꿈을 연장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공부, 수행, 우리가 지금 수행자인데 수행의 내용이 꿈에서 깨야지 꿈을 연장시키면 안 돼. 이해돼요? 꿈을 연장시킨다 이 말은 착각을, 이 몽환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걸 연장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향이 다르지요? 꿈에서 깨는 거하고 꿈 속에서 꿈을 연장시키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맞아요? 그럼 수행이 꿈에서 깨는 수행을 해야지 꿈 속에서 꿈이 연장되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꿈이 연장된다 이 말은 꿈속에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업을 짓는다 이 말은 꿈 속에서 욕망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욕망 따라가면 업을 짓게 돼. 그러면 꿈 속에서 업을 짓게 되면 꿈이 연장이 돼. 맞아요? 욕망 따라가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꿈을 깨는 거하고 자칫하면 자기 딴에는 꿈을 깨려고 하는 것이 자기 욕망 따라가는 일이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을 오직 초점을 꿈 깨는 것, 다시 말하면 의식으로서 자각하는 것. 나의 모든 수행의 에너지가 의식으로서 자각하는 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과감하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가 좋을까? 모든 명상은 대부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정화예요. 맞아요? 이거 필요해. 그렇지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 안의 일이에요? 본질의 일이에요? 현상계 일이죠. 그러면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상계의 일에, 현상계의 업을 쌓는 거겠어요? 아니면 본질에 자각적으로 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업을 쌓는 일이 돼. 현상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현상의 업이 쌓여. 이해돼요? 다시. 현상의 업에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현상이라고 하는 이 꿈을 더 강화시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현상계는 노타치 내버려 두고 나의 수행의 방향을 딱 의식의 자각적으로 둬야 돼. 이것을 오직 화두만 든다라고 표현해요. 오직 화두만 들 일이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감정을 치유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꿈속의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이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고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 수행을 글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상의, 여러분, 모든 상처가 손대면 덧나지요.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통틀으면 무의식을 정하려고 하고,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고, 더 말하면, 더 깨놓고 말하면, 업장이라는 것이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에 업장이 있어요. 업장을 정화하려고 하는 게 업장에 손을 대가지고 덧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큰 업장은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꿈을 깨야지, 꿈을 자기 딴에는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꿈을 더 짙은 꿈으로 만드는, 이게 참 아이러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이 현상 속에서 잠꼬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속에 잠꼬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생각을 없애는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이해돼요? 현상은 노타치. 놔두고 화두만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참선계에서 들었던 게, 뭐라고 질문하면 망상이야. 화두만 들어. 모든 답변이 그거예요. 이때 망상이야 이 말은 현상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망상이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면, 꿈만 이 현실이 더욱 실제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에너지를 잘못 쓰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상은 몽환이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도깨비를 상대하면 도깨비가 힘이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도깨비를 상대하는가? 몽환인 줄로 보면, 몽환인 줄 알면, 도깨비 상대하는 법은 도깨비야 하면 돼. 도깨비가 이게 몽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은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씌우면 사람을 통해서 도깨비가 이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게 돼요. 이해돼요? 오늘 좀 좋은 말 하네. 에고가 도깨비야. 도깨비 상대하는 법은 그것이 몽환인 줄 아는 거지. 몽환인 줄로 알고 몽환으로 보는 거지. 걔를 어떻게 없앨, 힘 빠지게 하려고, 없애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면 걔가 힘이 더 세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방향이 현상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안 돼. 그거는 유의법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더 도깨비의 힘이 더 도깨비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본질에 집중해가지고 본질이 깨어나도록. 여러분, 걸레 가지고 어둠을 닦는 게 아니고 불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무명을 밝히는 법은, 자아를 극복하는 힘은 본질의 자각의 스위치를 눌려서 불이 켜지는 거지. 걸레를 가지고 이게 어둡다고 어둠을 팍팍 닦으면 이게 밝혀지냐 이거예요. 더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업장을 정화하려고 하고, 무의식을 밝히려고 하고, 또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이 상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거야. 없다기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가서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계속 그걸 가지고 반추하면서 하면 걔가 도깨비가 된다니까. 상황 이해돼요? 아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진짜 지혜를 가지고 봅시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혜의 공부를 하잖아요. 어둠을 상대하는 것은 빛이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닦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화두는 의식의 자각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결판을 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 전부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일이다. 지금 제가 약간 중시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꿈속에서 조작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전체가 꿈이라는 것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꿈이라는 걸 보려면 의식의 빛이 있어야 이게 꿈이로 보이지. 이해돼요? 내가 선 자리가 피 안에 서야지 강물을 보지. 그 강물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꿈 같고 영화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진짜 우리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의식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는 힘을 갖추는가. 그러려면 화두 놓치지 않는가. 항상 의식으로서 깨어있게. 이게 수행이지. 이거를 화두를 두고 이 속에서,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꿈을 조작하는 거. 기왕이면 좋은 꿈 꿔야지 하고. 그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불치여상 여여부동도 보세요. 이것도 수행법이에요. 불치여상 할 때 상이 현상이지요. 모양 가진 거. 지금 오온이 상이에요. 색수, 상행식, 물질, 감정, 생각, 욕망, 그리고 정보. 이것이 모두가 다 상이에요. 불치여상이란 말은 상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을 취하지 않는다. 상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불치여상,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게 꿈 같고 영화인 줄 알아. 그러면 거기에 나는 여여부동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치여상, 이것도 수행법에서 상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섬뜩하네. 상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수행인가? 상을 내버려 두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힘? 깨어있는 힘. 의식의 자각으로서의 힘이 있으면 이게 몽환으로 보여요. 그 몽환을 보이면 노타치, 불치, 어상. 이 상을 내가 어떻게 조작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의식의 자각으로서, 의식으로서 여여부동하다. 불치여상 여여부동은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금강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여튼 금강경은 일단 대성불교에서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설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입장 중에서 금강경의 결론은 불치여상, 상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자, 상을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요하네. 자, 비결. 여여부동의 비결. 여여부동의 다른 말은 자유예요. 상으로부터 내가 자유 얻는 법. 지금 들어옵니까? 나의 육체, 물질인 육체, 생각, 감정, 욕망, 그리고 나의 왜곡된 정보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법. 자, 내가 자유로워지는 법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맞아요? 본질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건 일반에서도 지금 일반 생활에서도 아주 비결이에요. 모든 것의 비결, 자유의 비결, 자유의 비결. 자, 자유의 비결은 내가 A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A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상아,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자유를 주면 현상이 뭘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죠. 그럼 내가 자유예요.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이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 그래서 그분께서 뭔가가 대화 중에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상대를 선생님이 먼저 그 상대에게 자유를 주세요. 상대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가 내한테 뭘 해도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를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도 내가 자유 줬잖아요. 자유를 줬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도 내가 상관없다는, 내가 컨선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자유를 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내한테 뭘 해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해도 내가 자유를 줬기 때문에 뭘 해도 나는 괜찮아. 나도 자유야.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어버리면 그 상대방이 뭘 해도 나는 괜찮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뭘 해도 나는 영향을 안 받아. 지금 이해돼요? 수행도 마찬가지. 수행도 철저하게 본질을 가지고 수행해야지. 현상을 가지고 수행하면 내가 얽히는 거예요. 현상에.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상에서 생각이 많거나 감정이 덜 끓거나 몸도 해야 되겠네. 몸에 병이 나거나 그리고 욕망이 또 들끓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거를 내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자유를 주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생각이 많아도 나는 괜찮아. 감정의 상처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자유를 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하시면 이걸 써보세요. 상대방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 화상에게 화상이란 말은 되게 그 화상에게 자유를 주면 나도 자유로워져. 왜냐하면 그 화상이 뭘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마찬가지로 현상에게 내가 자유를 줘버리면 현상이 내 몸에 병이 나거나 생각이 많거나 감정의 상처가 있거나 뭘 해도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요게 참 묘하게 열반적정의 이 비결이야. 그리고 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결론이네. 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제가 제발 합니다. 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몽환을 보면 자유를 줄 수 있어. 이해돼요? 몽환인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 줄 수 있어. 꿈인 줄 알면. 따라오십니까? 저는 따라오길 바라지 않아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이게 지행합일이 될 거예요. 꿈인 줄 알면 내가 손을 떼. 여러분, 꿈인 줄 알면 손을 떼. 업장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업장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휘둘리잖아요. 근데 한 방에 이게 꿈인 줄 알아버리면 여러분, 꿈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진짜 노타치예요. 깨면 꿈속의 모든 고통이 즉각 사라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꿈속에서 조작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깨려고 하는 건가?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 그러니까 화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화두는 꿈에서 깬 상태가 화두잖아요. 화두 놓치지 말라 이 말은 꿈에서 깬 상태를 자각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하나다니까. 진짜 수행은 화두 놓치지 않는 거 하나라니까. 나머지는 꿈속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을 줄이려고 하고,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하고,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하고 그게 전부 다 업을 짓는 거예요. 맞아요? 업을 짓는 주체가 뭐예요? 에고잖아요.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고가 뭐냐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야. 에고의 정의.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에고다. 자,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그게 에고다.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하는 그놈이 에고다. 여러분, 에고가 무의식을 정화하는 놈인데, 에고가 무의식을 정화하면 할수록 무의식이 더 짙어지겠어요? 이게 밝아지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점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려고 하는 그놈이 에고야. 이해돼요? 무섭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진짜 큰 차이야. 그러니까 수행할 때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현상에서 내가 모든 개입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현상에서의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있게 돼. 현상에서의 개입을 안 한다. 지금 들어오세요. 부닥거리 안 하는 거예요. 하는 놈이 부닥거리 하는 놈이 부닥거리야.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뭔가를 하면 에고한테 밥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깨어있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지 나머지는 전부 다 거꾸로 하는 수행이에요. 오케이? 예. 지행합일. 요거 읽고 마칩니다. 지환, 몽환, 꿈과 영화 같은 줄 알면, 즉, 이 현상이 몽환인 줄 알면, 이게 몽환이라는 순간 탁 이렇게 이별한다. 거리를 두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 즉각, 곧 깨어난다. 이것이 몽환인 줄 알면 툭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고, 거리를 두면 여기서 이 꿈으로부터 깨어난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텐데, 꿈에서 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자각. 의식을 의식하는 것. 자각. 여기가 하늘나라고 극락정토. 감사합니다.